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에 있으니까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들이 좀 반토막 나야 되지 않을까, 대세 하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대세 하락, 그리고 반토막의 아파트 가격,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쩌면 반대로 폭등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지만 댓글들을 보거나 많은 언론 매체의 글들을 보면은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에 들어와 있다, 진입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반토막 나고 또 아예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기대, 막연한 기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부동산의 폭락, 부동산의 대세 하락이 왔었던 시점은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온 적은 없습니다. 이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나 뭐 대출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세 하락이 아닌 일부 하락이 왔었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우리는 과거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을 경험했던 분들이 부동산 가격의 대세 하락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일부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 그리고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처럼 그런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 시기라든가 국지적인 그런 요소를 지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 대세 하락이 왔어요. 더 하나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일부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이 됐었습니다. 많은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됐다 하더라도 시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딛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폭락하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물론 가격을 조정받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거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부추기고, 그리고 부동산의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대세 폭락할 거다, 반토막이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대세 하락이나 반토막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는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인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조언을 저한테 구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을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대세 폭락이 오게 되면,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그때 사도 되는데 더 가격이 떨어질 건데 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건데요. 미래에 앞으로의 대세 폭락, 대세 하락이 올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빠르게 공급이 된다던가 아니면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개발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대세 하락이나 대세 폭락이 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일부 횡보장이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긴 하지만 그 개연성이 아주 크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을 드렸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많이 떨어진 주택의 가격, 지금 많이 올랐던 가격보다 일부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가격으로 나온 급매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끝까지 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조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부동산의 대세 하락이나 폭락이 오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 주택 공급의 확대 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위기가 올지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택 공급의 확대가 될지는 일부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의 대세 폭락,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일부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 확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맞물려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때 당시 주택 공급 확대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의 대폭락 또는 반토막이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내 집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시기가 왔을 때 좀 기다렸다가 주택을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예측을 100%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내가 100% 맞출 수가 없고, 그 시기가 정권의 교체라든가 앞으로 정권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정책 방향성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이 시기는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미루어질 수도 있고요.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당겨져서 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그 타이밍적인 요소가 빨리 오면 좋은데, 만약에 그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월세의 가속화, 전세의 가속화로 인해 가지고 이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주택의 가격 역시도 폭등할 수 있는 개연성마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미래에 불확실적인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를 맞춰 가지고 내가 주택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택을 살 수 있을 때 이미 1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는 국면, 많은 호가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마치 예전부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자기가 맞출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주택의 가격이 호가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저가의 거래가 되는 그런 일부 현상들이 보이는 것은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가 되면서 그런 완화의 매물들이 출혈이 됐고, 그리고 그런 매물들을 보면서 정말 내 집이 필요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급매물들이 소진을 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매물들,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뭐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이런 매물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락된다,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하반기 장이 지나고 올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1년 정도의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관망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거든요. 관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1년 뒤에 양도세 완화하는 한시적인 그런 세금 절세 타임 기간이 만약에 종료되게 된다면 그 전에 아마 매물들을 내 집 마련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기간의 리스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적으로 지금 양도세 완화의 매물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호가의 매물들보다 저가로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폭락의 전제는 그거예요. 금리 인상에 따른 대폭락. 그런데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하거나 대상승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일부 요소가 되긴 하지만, 너무나 금리를 맹신하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를 지금 너무나 맹신하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니까 뭐 반토막이 났을 때를 기다려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역사들을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때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대폭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지금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측할 만한 그런 주택 공급 확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막연히 그냥 주택의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종잣돈도 얼마 없고,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막연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히 주택 가격의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승이 오거나 급등이 오게 된다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폭락을 외치고 부동산의 가격이 반토막이 날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과연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건지 폭락할 건지 상승할 건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이 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지금 수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의 조정기가 장기화는 아니지만 일부 2년, 3년 내지는 올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망을 하면서 그 시기 안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면 2, 3년 동안의 횡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보면서 내가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 자금의 기본적인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안전 마진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타이밍을 내가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런 횡보 장만을 기다리고, 또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락했을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2, 3년 후에 만약에 급등하는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내가 실제로 실거주의 요건을 기반으로 둔다면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영상에서 이제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유효 전략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실거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 국면이 되고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것을 내가 예측할 수 없다면 일부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너무 고가의 주택을 사신 분들, 지금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힘들어하셔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소유권을 갖지 않는 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2, 3년의 유지가 되고 2, 3년이 될지 하반기에 폭등장이 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조정장이 온다고 치고, 그 조정장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런 조정장 속에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기다렸는데,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2, 3년의 조정기 외에 폭등이 만약에 오게 됐는데도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이것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인지하시고 걱정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누군가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하락장, 폭락장,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장기화될 거라는 얘기들을 믿고 막연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 인상 좋아요. 금리 인상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대출 규제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게 되면 완화를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LTV 80% 그리고 많은 확대폭의 대출을 열어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조정 장세가 오면은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을 딛고 조금 올라가는 형상을 보이게 된다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용기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만약에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그런 칼날 같은 시기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그리고 내가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락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연히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대로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대폭락, 대세 하락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대의 영상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폭등이 온다,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런 영상들을 한번, 반대의 영상들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무조건 폭등할 거야,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세 하락될 거야, 폭락할 거야 하는 반대의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말 대폭락이 되고 대하락이 됐던 시기는 언제였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런 시기가 정말 도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